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부엌 찬장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참치캔 몇 개, 꽁치 통조림 하나, 고등어 통조림 두어 캔쯤 있지 않으신가요?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등푸른 생선, 오메가3이 풍부하고 저렴하며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그 통조림 말입니다. 수십 년째 믿어온 그 친숙한 캔들이 사실은 비소, 수은, 환경호르몬, 불투명한 원산지에 덫이 될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고등어 통조림 찌개, 아버지가 퇴근 후 꺼내시던 참치캔, 명절마다 선물로 받아 찬장에 쌓아두던 그 캔들이요. 저는 지난 몇 달간 한국 통조림 생선 시장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를 뒤지고 소비자 연맹 보고서를 분석하고 업계 내부 사정을 아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것들이 저를 오랫동안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지금 당장 피해야 할 브랜드 9가지를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9번째부터 하나씩 내려가면서 마지막에는 진짜로 믿을 수 있는 2가지 선택지도 알려드립니다. 지금 찬장에 있는 그 캔이 진짜로 안전한지 오늘 끝까지 보시고 직접 확인하십시오. 9번째, 한성기업 꽁치통조림. 1990년 참치시장에 뛰어들었다가 대기업들에 밀린 한성기업은 지금도 꽁치통조림으로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선반에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꽁치통조림을 열었을 때 코를 찌르는 그 강한 냄새, 어디서 오는 것인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등푸른 생선인 꽁치는 잡힌 뒤 빠르게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히스티딘이라는 아미노산이 히스타민으로 전환됩니다. 히스타민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바로 그 물질입니다. 피부가 붉어지고 두통이 오고 심하면 구역질과 구토가 따라옵니다. 원양에서 잡은 꽁치가 냉동 선박을 거쳐 국내 공장에 도착하기까지 히스타민이 쌓일 여건이 충분히 만들어집니다. 식약처는 히스타민 기준치를 100ppm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계선 바로 아래에 있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알레르기 체질이 있는 어르신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는 그 한계선이 훨씬 낮아져야 합니다. 한 캔에 들어있는 나트륨은 평균 400mg 이상입니다. 고혈압 약을 드시는 어르신들에게 이 숫자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8번째, 샘표 고등어 통조림. 샘표, 간장의 대명사입니다. 수십 년간 한국 가정의 부엌을 지켜온 신뢰의 상징. 그 이름이 붙은 고등어 통조림이라면 왠지 안심이 된다는 느낌 이해합니다. 하지만 간장을 잘 만든다는 것과 생선 통조림의 원료 이력을 투명하게 관리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국내 고등어 통조림의 원료는 상당 부분 수입산입니다. 원산지가 모호하게 기재된 경우도 있습니다. 고등어는 잡힌 후 가장 빠르게 상하는 생선 중 하나입니다. 냉동, 해동, 재냉동 과정을 거치면서 세균이 증식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샘표 고등어 통조림의 나트륨 함량은 100g당 580mg에 이릅니다. 한 캔 내용물이 약 300g이면 한 캔에 1700mg 이상의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하루 권장량 2000mg의 85%에 달합니다. 김치와 국을 함께 먹으면 하루 권장량이 순식간에 채워집니다. 어르신들이 고등어 통조림 찌개를 먹고 나서 왜 그렇게 물이 당기는지, 왜 다음날 얼굴이 붓는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7번째, 유동 꽁치 통조림. 이마트나 롯데마트의 통조림 코너를 지나다 보면 익숙한 캔을 볼 수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합니다. 자취생들의 필수품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성비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려면 원가를 낮춰야 합니다. 유동 꽁치통 조림의 원료는 대부분 러시아나 중국 근해에서 잡은 냉동 꽁치입니다. 생산지 어장 환경이 어떤지, 어획 과정에서 냉동 처리가 제대로 됐는지, 그 원료의 이력을 소비자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캔 뒤편에는 꽁치, 정제수, 소금이라고만 쓰여 있습니다. 유럽연합에서 판매되는 통조림에는 어획 해역 코드, 어획 방법, 가공 공장 인증 번호가 표기됩니다. 한국의 소비자는 아직 그 수준의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가 대량 생산 공정에서 고온 고압 멸균 과정을 거치면 오메가3 지방산의 상당 부분이 파괴됩니다. 건강을 위해 산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얻는 영양은 기대보다 훨씬 적습니다. 6번째, 펭귄 종합식품 꽁치 및 고등어 통조림. 귀여운 이름입니다. 동네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자주 보이는 브랜드입니다. 할머니들이 시장에서 장 볼 때 집어들 만한 그런 캔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회사의 통조림을 열 때마다 저는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 생선은 어디서 왔습니까? 국내 중소 통조림 브랜드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문제는 원료 수급의 불투명성입니다. 대기업들도 원산지 추적에 한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마당에 중소기업인 펭귄 종합식품이 어떤 수준의 원료 관리를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식약처의 1399 번으로 신고되는 생선 통조림 이물질 민원 중 상당수가 중소 브랜드에서 발생합니다. 벌레, 금속 조각, 비닐 등이 발견됐다는 소비자 신고는 해당 제품이 위생 기준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고 있는지를 반영합니다. 더불어 대형마트 하단 선반에 자리 잡은 저가 캔들은 유통기한 직전까지 팔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위험은 고스란히 소비자 몫입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이런 식품 안전 정보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이 필수입니다. 5번째, 오뚜기 참치. 오뚜기 앞에서 많은 분들이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가격을 함부로 올리지 않는 착한 기업이라는 이미지, 오랫동안 사용해온 카레와 케찹의 신뢰감, 이 모든 것이 오뚜기 참치캔 앞에 서면 경계심을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기업 이미지와 제품 성분은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대전소비자연맹이 국내 유통 참치 통조림 27개 제품을 조사했습니다. 오뚜기 살코기 참치를 포함한 19개의 제품에서 비소가 검출됐습니다. 0점에서 0.95mg/kg 수준으로 말입니다. 비소는 구토, 복통, 신경 손상을 일으킵니다. 국제암연구소는 비소를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합니다. 담배와 같은 등급입니다. 충격적인 것은 참치 통조림에 대한 비소 허용 기준 자체가 당시 국내에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쌀이나 소금에는 기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수백만 명이 먹는 참치 통조림에는 기준이 없었던 것입니다. 규제의 공백이 소비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뚜기 참치가 사용하는 콩기름은 오메가6 지방산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적인 오메가6 대 오메가3 비율은 4대 1을 넘습니다. 그런데 현대 한국인 평균은 20대 1을 넘습니다. 이 불균형이 만성염증을 일으킵니다. 관절염, 심혈관 질환, 당뇨, 알츠하이머의 기저에 만성염증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먹는다고 생각했던 참치 통조림이 염증을 조장하는 기름에 담겨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4번째, 사조 참치. 1988년 참치 시장에 진입해 현재도 시장 2위를 유지하고 있는 사조산업. 이지필이라는 편리한 개봉 방식으로 특히 어르신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 편리함 뒤에 불편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전소비자연맹 조사에서 사조 참치 역시 비소가 검출됐습니다. 동원, 오뚜기와 함께 세 회사가 모두 같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것이 특정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체의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사조 참치의 이지필, 개봉 방식은 충격에 약하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택배로 받거나 이동 중 충격을 받으면 뚜껑이 미세하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캔의 밀봉이 조금이라도 훼손되면 내부 식품은 산화되고 세균이 침투할 수 있습니다. 캔이 살짝 부풀어 있거나 열었을 때 냄새가 조금 이상하다고 느끼신 적 있습니까?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참치 통조림이 부풀어 있다면 보툴리누스균 독소가 생성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툴리누스균은 신경을 마비시키고 치명적입니다. 즉시 버리십시오. 세 번째, 대형마트 PB 생선 통조림, 이마트 노브랜드, 롯데마트 자체 상표, 홈플러스 좋은 상품 계열의 생선 통조림은 가격이 믿기 어려울 만큼 저렴합니다. 개당 700원에서 1000원 수준입니다. 어떻게 이 가격이 가능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국내 어선이 잡은 고등어를 가공해 통조림으로 만들고 대형마트 선반에 올리기까지 드는 원가를 어떻게 이렇게 낮출 수 있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더 싼 원료를 씁니다. 대형마트 PB 통조림의 실질적 제조는 국내 여러 하청 공장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어느 공장이 어떤 원료로 만들었는지 소비자는 알 수 없습니다. 성분표에는 생선, 정제수, 소금 3가지뿐입니다. 유럽 기준이라면 어획 방법, 어획 해역, 가공 공장 위생 등급이 표기되어야 합니다. 한국의 규정은 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생선 통조림 조사에서 PB 제품들이 이물질 신고와 품질 불균일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해 왔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공백의 비용을 결국 소비자의 건강이 치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산지 불명확 수입 정어리 및 고등어 통조림. 쿠팡이나 마켓컬리를 검색하면 필리핀산, 태국산, 모로코산이라는 표기와 함께 개당 1000원 이하의 생선 통조림이 쏟아집니다. 원산지가 여러 나라를 거쳐 표기된 경우도 있습니다. 가공지는 A국, 원산지는 B국. 식품 안전 전문가들은 이런 표기 방식 자체가 원산지 세탁의 신호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수입식품정보마루 사이트에서 수입 부적합 판정을 받은 생선 가공품 리스트를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매년 수십 건씩 등록됩니다. 세균 초과 검출, 중금속 기준 초과, 원산지 허위 표기가 주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검사를 통과해 걸러진 것들만입니다. 샘플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검사를 피해 시중에 유통되는 불량 통조림이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정확히 모릅니다. 한글 라벨이 따로 붙어 있거나 성분표 글씨가 너무 작아 읽기 힘든 수입 통조림은 한 번 더 의심해 보십시오. 첫 번째, 동원 참치. 드디어 이야기해야 할 순간이 왔습니다. 동원 참치. 1982년 국내 최초의 참치 통조림으로 출시된 이후 40년 넘게 대한민국 국민 밥상에 올라온 제품입니다. 시장 점유율 80%. 10캔 중 8캔이 동원입니다. 경남 창원 공장에서 하루에도 수백만 캔이 쏟아져 나옵니다. 명절 선물 세트의 대명사. 설날과 추석마다 동원 참치 선물 세트를 주고받는 것은 이미 한국의 문화가 됐습니다. 그렇기에 이 이야기가 더 불편합니다. 믿었기 때문에 배신감이 더 큽니다. 첫 번째 문제는 비소입니다. 대전소비자연맹의 조사에서 동원 참치 역시 비소가 검출됐습니다. 비소는 국제암연구소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입니다.
매일 한 캔씩 30년 동안 드신 분들의 몸속에 쌓인 미소가 얼마나 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두 번째 문제는 수은입니다. 식약처는 임신부에게 참치 통조림 섭취를 주 400g 이하로 제한할 것을 권고합니다. 태아의 중추신경계 발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원 참치 한 캔이 150g이면 임신부는 일주일에 2캔 반 이상 먹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알고 드신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세 번째 문제는 비스페놀 A, BPA입니다. 캔 내부 코팅에 사용되는 에폭시 수지에서 BPA가 용출될 수 있습니다. 한양대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이 시중 캔 식품을 조사한 결과 꽁치통조림과 참치통조림을 포함한 21개 제품에서 BPA가 검출됐습니다. BPA는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작용을 합니다. 남성 정자수를 감소시키고 어린이의 성조숙증과 학습 능력 저하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당뇨와 심혈관 질환과도 연결됩니다. 캔 통조림을 불에 직접 올려놓고 가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 BPA가 더 많이 용출됩니다. 절대 하지 마십시오. 네 번째 문제는 나트륨입니다. 동원 참치 스탠더드 제품의 100g당 나트륨은 410mg입니다. 한 캔에 약 615mg의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하루 권장량의 3분의 1에 가깝습니다. 밥 한 공기, 김치 한 접시, 국 한 그릇을 함께 드시면 아침 한 끼에 하루 권장량에 근접합니다. 고혈압이나 신장 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에게는 그 영향이 더 빠르고 더 위험하게 나타납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투명성의 부재입니다. 동원 참치 캔 뒤편을 보십시오. 어떤 해역에서 어떤 어획 방법으로 언제 잡은 가다랑어인지 나오지 않습니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여러분이 보내온 신뢰에 동원은 완전한 투명성으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신뢰를 되돌아볼 시간입니다. 지금 당장 찬장을 여십시오. 동원 참치, 사조 참치, 오뚜기 참치, 대형마트 비비 통조림, 수입산 정어리 및 고등어 통조림이 있다면 라벨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원산지는 명확합니까? 나트륨 함량이 얼마입니까? 캔이 조금이라도 부풀어 있다면 절대 드시지 말고 즉시 버리십시오.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고 느껴지신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영상을 만든 이유입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통조림 생선을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로 믿을 수 있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안전한 선택 첫 번째, 스페인 오르티스 참치 및 정어리 통조림 오르티스. 이마트나 쿠팡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스페인 브랜드입니다. 일반 참치 통조림보다 2~3배 비쌉니다. 처음에는 선뜻 손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캔 하나를 열면 왜 비싼지 바로 알게 됩니다. 비린내가 없습니다. 올리브유의 고소한 향이 납니다. 살코기가 큼직하게 정돈되어 형태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르티스는 어획부터 포장까지 완전한 이력 추적이 가능합니다. 어떤 해역에서 어떤 방법으로 잡은 생선인지 패키지에 기재됩니다. 살아있는 미끼를 이용한 일조업 방식으로 어획합니다. 대형 그물로 바닥을 훑는 저인망 방식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유럽연합의 엄격한 식품 안전 기준을 통과해 한국으로 수입됩니다. 오르티스가 사용하는 기름은 스페인산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입니다. 콩기름이 아닙니다. 올리브유는 오메가9 지방산이 풍부하고 항염증 작용을 합니다. 오르티스 통조림을 열어보십시오. 맛이 복잡합니다. 단순히 짜고 비린 것이 아니라 올리브유와 생선 특유의 고소함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진짜 생선 통조림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됩니다. 한 캔에 3,000원에서 5,000원을 내고 진짜 영양을 얻는 것과 1,000원짜리 캔을 열어
비소와 과도한 나트륨을 섭취하는 것. 어느 쪽이 현명한 선택입니까? 장기적으로 드는 의료비를 생각하면 오르티스의 가격은 결코 비싸지 않습니다. 안전한 선택 두 번째. 포르투갈 정어리 통조림. 포르투갈은 정어리 통조림의 성지입니다.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정어리 가공산업, 엄격한 유럽연합 식품 기준, 올리브유와 정어리만으로 만드는 단순하고 정직한 레시피. 포르투갈 정어리 통조림은 국내 전문 수입업체를 통해 들어옵니다. 백화점 식품관, 마켓컬리, 쿠팡의 수입식품 코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제품의 원재료는 정어리, 올리브유, 소금, 이것이 전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마트에서 파는 꽁치 통조림의 원재료와 비교해 보십시오.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정어리는 먹이사슬의 맨 아래에 있는 생선입니다. 작은 생선들은 수은을 비롯한 중금속을 대형 어종만큼 체내에 농축시키지 않습니다. 중금속 오염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합니다. 포르투갈 정어리 통조림을 열어보신 적 있습니까? 살이 두툼하고 형태가 온전합니다. 올리브유에서 생선살 특유의 고소한 기름이 섞여 나오는 냄새는 한국 대형마트 통조림 코너에서 맡는 그 냄새와 완전히 다릅니다. 직접 비교해 보시면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정어리의 오메가3 함량은 참치보다 높습니다. 뼈째 먹을 수 있어 칼슘 섭취에도 도움이 됩니다. 골다공증 예방에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제대로 만들어진 정어리 통조림은 비린내가 없기 때문에 처음 드시는 분들도 거부감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제품들은 유럽연합 식품안전청의 기준을 통과해 수입됩니다. 투명한 원산지, 명확한 성분, 최소한의 가공.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9가지 브랜드와 근본적으로 다른 철학입니다. 진짜 음식은 숨길 것이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9가지를 알아봤습니다. 한성기업의 히스타민 문제, 샘표 고등어의 나트륨 폭탄, 유동의 투명성 부재, 펭귄의 품질 불균일, 오뚜기 참치의 비소와 콩기름, 사조 참치의 비소와 보툴리누스균 위험, 대형마트 PB의 원산지 불투명, 수입 무명 브랜드의 위생 우려, 그리고 동원 참치의 비소, 수은, BPA, 과도한 나트륨, 투명성 부재라는 5가지 복합 문제. 불편하셨습니까? 당연히 불편해야 합니다. 수십 년간 믿어온 것들이 흔들리는 느낌은 언제나 불편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 불편함을 느끼시는 것이 훗날 병원에서 훨씬 더 큰 불편함을 겪는 것보다 낫습니다. 지금 바로 찬장을 여십시오. 오늘 이야기한 캔들이 있다면 라벨을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원산지는 명확합니까? 나트륨 함량이 얼마입니까? 어획 방법이 기재되어 있습니까? 캔이 조금이라도 부풀어 있다면 절대 드시지 말고 즉시 버리십시오. 작은 선택 하나가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에 수십 년에 걸쳐 쌓이는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오르티스나 포르투갈 정어리 한 캔으로 바꿔보십시오. 한번 비교해 보시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어르신들께 꼭 공유해 주십시오. 댓글로 지금 여러분 찬장에 있는 통조림 브랜드를 알려주십시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영상에서 이야기한 브랜드를 가지고 계신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식품업계가 숨기고 싶은 진실들을 계속 파헤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현명하게 드십시오.